안녕하세요. 대치동 델타수학 원장 장지은입니다. 고등부 팀장 최길. 네, 선생님 오늘은 어머니들이 정말 관심 많아하실 선행. 네, 얼마나 완벽해야 다음 과정을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좀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일단 현재 저희 학원 상황은 2학기가 되니까 중3 어머니들 문의가 되게 많고요. 엄청 조급해하세요. 네, 연초에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게 또 약간 무산이 되고 어머니는 조급하고 아이는 또 거기에 따라서 못 따라가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이 봤을 때 이 선행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그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준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기준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일단 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지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빨리 세워놓은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네.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고 싶고 그러기에 근데 학원에서 오는 문자나 연락이나 아니면 학생 학습지, 교재, 연습장 이런 걸 보면 틀리는 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넘어가고는 싶은데 학생이 보여주는 성취도는 긴가민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고등학교 수학으로 올라오면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네. 저한테 오는 신규생들 중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공통수학 1은 한 4번, 5번 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보면 그렇게까지 잘 이해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성취도가 나오지 않는지, 선행을 왜 아무리 해도 학생이 잘 따라오지 못하는지를 생각해보면 근본적인 이유는 학생 탓이라기보다는 사실 객관적으로 고등학교 수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난이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수학, 특히 예를 들어서 공통수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공통수학의 경우에는 고1 수학이죠. 네. 고1 수학의 경우에는 중학교에서 배운 모든 내용을 다 심화하는 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 내용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중학생 입장에서 중학교 과정을 심화하는 거랑 비슷한 난이도로 체감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그 얘기하시니까 지금 좀 떠오르는데 저희가 중3 1학기는 어머니들이 좀 조급해 하시는 분들은 아예 시간을 안 지키고 공통수학 원으로 바로 넘어가고 네. 급한 경우에는 그렇게도 할 만큼 네. 고등학교 내용은 중학교 수학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학생들이 하는 심화 과정에 해당하는 게 비슷한 그 체감되는 난이도가 공통수학이나 고등학교 수학 전체의 기본 개념 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념만 따라가기에 더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 자체가 엄청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공통수학원 기본을 배워도 그건 아이들한테는 심화처럼 느껴진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또 있을까요? 네. 우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 3가지 정도를 학부모님들도 그리고 학생들도 그리고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좀 명심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고등학교 수학부터는 깊이의 부족을 반복 횟수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혹은 고등학교 수학을 선행하면서 이게 성취도가 부족하니까 한 번 더 돌려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사실 정확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수학은 아무래도 과목의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횟수를 더 여러 번 본다고 해서 성취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걸 계속해서 그렇게 한 과목당만 4번, 5번씩 볼 시간이 나오지 않기도 하고요. 시간이 좀 불가능한. 네. 그리고 다른 암기 과목이나 아니면 좀 저학년의 수학처럼 여러 번 그냥 반복해서 듣는다고 해서 자기 것이 되는 난이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수학부터는 위에 이거 몇 바퀴 돌렸어는 그냥 어머니의 자랑거리, 어머니의 액세서리일 뿐이고 실제 학생의 성취도와는 관계가 없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반복을 많이 해도 깊이는 들어갈 수 없다. 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심화를 해도 또 깊이가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뭘 했다고 해서 깊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깊이를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명심하셔야 될 포인트인데요. 네. 개념을 어쨌든 선행하는 거니까 선행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포인트가 개념에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개념을 공부하는데 훨씬 더 많은 정성과 시간을 들이셔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크게 2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나무와 숲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나무의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개념 하나하나, 공식 하나하나가 어떤 과정으로 유도가 되어서 어떤 쓰임새를 갖게 되는지를 학생이 본인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나무는 쓰임새와 유도 과정을 아예 입으로 얘기할 수 있게. 네네. 네. 학생이 이 공식이 어떤 유도 과정을 따라서 나왔는지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왜 이렇게 쓰잖아요 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두 번째로 숲의 경우에는 숲이 이제 큰 그림을 말씀드리는 건데 앞단원에서 배웠던 개념 혹은
앞 학년에서 배웠던 개념이랑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개념이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또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를 학생이 큰 흐름을 보는 눈을 가지고 인지하면서 나가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1차 부등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중학교 때 배우는 1차 부등식과 네.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공통수학 1에서의 2차 부등식이 네. 어떤 차이를 갖는지 학생이 풀이 방법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 네. 보셔야 하고요. 네. 비슷한 예로 좀 더 말씀드리면 공통수학 1에서 배우는 복소수라는 개념이 네. 중3 때 배웠던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실수라는 수와는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들자면 판별식이라는 게 네. 중3 때도 등장하고 고1 때도 등장하고 네. 똑같은 판별식을 왜 중3 때도 배우고 고1 때도 배우는지, 뭐가 달라지길래 어떤 게 업그레이드 되길래 고등학교 때 다시 한 번 더 판별식을 언급하는지 학생이 알고 있는지 꼭 보셔야 돼요. 차이점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하나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저는 약간 도토리 모으듯이 개념을 모으라고 하는데 삼각형이 나왔다, 직각삼각형이 나왔다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도 생각이 나야 되고 아이 머리에서 삼각비도 머리에서 또 나와야 되고 직각삼각형의 닮음도 나와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이게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직각삼각형 뭐 넓이 구하고 또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거 하나씩만 나오는 친구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연계성을 조금 강화시켜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이번 주에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것만 머릿속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꼭 수시로 체크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네.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네. 항상 어머니의 계획보다 아이의 성취도를 우선하셔야 해요. 성취도가 나오지 않는데 계획을 강요하는 게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아이가 따라와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네. 그 성취도를 충분히 채우고 계획을 수정해서 다음 단원으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야지, 계획을 무지막지하게 아이한테 강요한다고 해도 네. 사실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른의 예를 들면 네. 저희가 뭐 이직 계획을 세울 때도 있고, 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을 계획을 하시게 되고, 또 뭐 개인적으로 저축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데 실제로 어른들도 살다 보면 올해 초에 세웠던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혹은 뭐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네. 현실적인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기존 계획을 그대로 고집하는 게 능사가 아닌 것처럼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진행해보니까 여기에서 특히 더 어려워하더라, 뭐 해보니까 아이가 여기는 특히 더 구멍이 있더라 이러면 거기를 채우고 넘어가야지 그냥 네. 계획만 무조건 앞세운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지금 아이들마다 1년 그 커리큘럼표를 주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계획이기 때문에 또 틀어질 수도 있고 좀 조정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도 상담을 제가 했는데 그 계획대로 이제 어머니가 짜는 계획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애가 너무 버거운가 봐요. 그래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엄마랑 얘기를 안 해봤니? 라고 했더니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라고 얘기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네, 이거는 아이를 좀 보면서 계획을 좀 변경도 해주시고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어머니들이 짜실 때 그 성취도의 기준,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할 만한 이제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사실 이걸 제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어머님들께서 저희처럼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테스트를 출제하신다거나 네. 아니면 뭐 평가를 했을 때 아이들이 문제 푼 걸 보고 여기가 부족하구나 이런 걸 디테일하게 보실 수는 없으니까 네. 제일 객관적이고 간편한 기준이 뭘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교육청 모의고사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쫙 갸우뚱했어요. 네, 그러면 모의고사 어떤 걸 보고 있는 건가요? 일단 네. 시험 범위를 잘 살펴보시면 네. 매달 치게 되는 교육청 모의고사가 시험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청 모의고사를 활용하려는 이유는 네. 어떤 한 과정을 끝냈을 때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만큼의 성취도가 나왔는지를 보는 거니까 네. 공통수학 1이라고 하면 공통수학 1 전 범위가 시험 범위로 포함되는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셔야 하는 거죠. 그게 언제일까요? 공통수학 1은 네. 고1 9월이고요. 네. 그리고 공통수학 2까지 포함해서 1년 과정 전체를 보고 싶다고 하시면 네. 고2 3월 모의고사를 보셔야 돼요. 네, 제가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어머니들께서 5일 3월 모의고사 대비해주냐, 준비해주냐라는 얘기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일단 5일 3월 모의고사는 범위가 어떻게 되죠? 5일 3월 모의고사는 네. 중학교 과정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범위를 떠나서 사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목적으로 이미 아이가 잘 하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성취도를 보이고 있는지 평가하시는 목적으로 시험을 치는 건 유용하지만 그걸 위해서 따로 공부를 하는 건 저는 오히려 더 시급하게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사실 거기는 공감을 합니다. 네. 따로 준비하기보다는 그냥 테스트 정도 아이들 이제 시험 연습해보는 정도에 대한 걸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 모의고사 제가 사실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해주셨을 때 모의고사는 아이들 연습을 해본 적이 없을 텐데 낯설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굉장히 길다 보니까 사고력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을까요? 물론 네. 모의고사 전체를 학생이 치르게 되면 네. 학생이 받는 인상은 당연히 어렵다. 네. 아 이런 걸 어떻게 풀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당연히 중학생이 선행하는 입장에서 만약 고등학생들이 치는 모의고사를 치게 되면 어려운 게 많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체감하는 건 절대 비정상적인 게 아닌데 제가 기준으로 드리는 건 그 전체 문항을 다 본 다음에 총점 원점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20점 받으면 얘 못했네. 50점 받으면 얘 중간 정도 하네 이게 아니라는 네, 그냥 네. 총점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드리는 기준은 최소 기준이랑 권장 기준이 있는데 네. 정말 바빠서 최소한의 기준만 만족하고 또 다음 과정으로 빨리 넘어가고 싶다고 하시면 네. 전 최소한 2, 3점 문항은 전부 다 마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한 48점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제대로 보고 넘어가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권장드리는 기준은 네. 쉬운 한 4점 문제 3개까지 포함해서 네. 2, 3점 다 마치고 4점 문제 중에서 쉬운 거 4개 정도를 마치는 것까지를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 하면 이제 한 60점 정도가 되고 60점대 중반에서 60점대 후반 정도를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정도 점수를 보이면 이제 충분히 다음 과정을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잘 생각해보면 4점짜리 다 버린다는 건 좀 어려운 걸 다 버린다는 거. 네. 네, 요 기준 좀 낮아지는 것도 아닌지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아무래도 4점짜리 중에서 쉬운 것만이라고 이야기하면 네.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준킬러나 킬러 문항 같은 걸 다 배제되고 네. 어려운 문제들이 빠지는 거라서 근데 그것만 가지고 성취도가 충분히 올라왔다고 판단해도 되나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네.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실제로 2025년 올해죠. 네. 3월 모의 모의고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등급 커트라인이 68점이었고 네. 그래서 60점대 후반을 받고 지금 선행을 하고 있는 아이가 현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랑 상대평가했을 때 2등급 정도를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번 모의고사에서 네. 9등급제 기준의 2등급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2등급 정도를 받는 거니까 전 충분히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이거 제가 봤을 때 진짜 느낌이 왜냐면 저도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아이를 평가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냐, 어떤 시험을 봐야 되느냐. 저는 오히려 어머니들께서 학원 그 테스트를 다니시기보다는 이 모의고사로 이렇게 해서 2.3점 다 받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거 훨씬 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 고민할 때 네. 입학 테스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입학 테스트를 정말 입학 테스트가 아니라 레벨 테스트 정도로 네.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건 알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이 같이 시험을 쳐본 학생들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을 보이는지를 학부모님들은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전체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시기가 좀 어렵고 두 번째로는 학생이 보게 되는 그 문제가 실제로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건 레벨 테스트는 학원에서 이렇게 출제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낮은 점수를 만들 수 있고 높은 점수를 만들 수 있어서 저는 대규모 집단이 다 같이 실제로 응시하고 그렇게 해서 기록이 남아있는 제일 좋은 문제를 뽑아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꿀팁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청 모의고사의 공통수학원은 5일 9월, 그다음에 공통수학 2까지는 5일 3월. 아니 그리고 네. 한 가지 팀만 주의사항을 더 드리면 네, 아무래도 학생이 뭐 쌤 같은 걸 푼다 네. 하면 거기에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 수록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가지고는 이미 학생이 풀어본 문제가 우연히 겹쳐서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과정 변한 것도 있고 한 최근 3개년 정도를 적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우리 중3 2학기 기말고사 하나만 또 해드리거든요. 어떻게 또 가장 시급하게 공부해야 될 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